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5일 수요일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4건입니다. 하나, 다시는 특수학교 설립 위해 학부모들이 무릎 꿇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문 대통령 공주대 부설 특수학교 설립 현장 방문. 간담회 모두 발언서 밝혀. 둘, 교과과정 연계도서의 장애인 대체자료 서비스 시행. 국립장애인도서관 디지털 컬렉션 3종 구축. 셋, 2024학년도 대입부터 사회적 배려 대상자 10% 이상 의무 모집. 사회통합 전형 법제화에 따른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교육부 입법 예고. 넷, 장애 아동수당 중증 2만원, 경증 1만원 인상. 1월 20일부터 인상. 월 최대 22만원까지 지원. 첫 번째 소식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내외는 1월 29일 공주대학교 부설 특수학교 설립 현장을 방문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 주민대표 등과 간담회를 가진 후 기공식에 참석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2020년 개교한 서울 강서구 특수학교인 서진학교 설립 당시 설립을 반대하는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장애 학생 부모들이 무릎을 꿇고 호소했던 사건을 계기로 사회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 지원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하고 특수학교 및 일반학교, 특수학급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날 문 대통령 내외가 찾은 공주대를 비롯해 부산대가 각각 직업교육과 예술 분야 특화로 2024년 3월 특수학교를 개교합니다. 한국교원대는 체육 분야 특화로 2025년 3월에 학교 문을 엽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김지철 충남교육감, 김정섭 공주시장,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및 장애학생과 학부모, 특수학교 개교준비단 교수, 교사, 특수학교를 졸업하고 취업한 바리스타 및 예술가, 장애학생 현장실습 업체 관계자, 주민 대표 등이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간담회 모두 발언을 통해 아직도 낮은 수준에 있는 장애인의 고등교육과 평생교육에 대한 접근성과 편의성이 대폭 제고돼야 한다며 질 좋은 교육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전국 곳곳에 더 많이 설립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다시는 특수학교 설립을 위해 학부모들이 무릎을 꿇어야 하는 일이 없도록 정부부터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아직도 일부 지역에서 장애인 특수학교 설립을 반기지 않는 분들이 적지 않은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다. 보다 넓은 마음으로 우리의 아이라고 여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호소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국립장애인도서관은 누리집을 통해 교과과정 연계도서의 대체자료, 청각장애 분야 대체자료, 장애인 대상 정책 자료를 디지털 컬렉션으로 구축, 지난해 12월 29일부터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디지털 컬렉션은 특정 자료 유형이나 대중적으로 관심 높은 주제를 선정한 후 디지털 환경에서 쉽고 편하게 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 서비스이며 도서관은 코로나19로 온라인 학습에 불편을 느끼는 시각, 청각 장애 학생을 위해 교과서에 수록된 참고도서를 전자, 점자 도서, 디지털 음성 도서, 수어 영상 도서로 제작한 후 학년별, 과목별로 계층화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장애 학생뿐만 아니라 장애인 교육에 종사하는 교사들에게도 훌륭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청각 분야 대체 자료는 청각 장애인을 위해 다양한 참고 도서와 책 소개, 수어 영상 도서를 주제별, 장르별로 구축한 후 서비스하고 있으며 장애인 정책 자료는 정부 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발간하는 장애인 대상 연구 보고서, 정책 리포트 등을 포괄적으로 수집하고 주제별 큐레이션 후 제공할 예정입니다. 도서관 관계자는 올해 교과서에 수록된 참고도서의 대체자료 서비스와 다양한 주제별 디지털 컬렉션 서비스를 통해 장애인들의 정보 접근성이 향상되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흥미롭고 유익한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교육부는 사회통합 전형의 세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12월 28일 입법 예고했습니다. 사회통합 전형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 등에게 대학 진학 기회를 차등적으로 보상하고 대입의 지역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입학 전형을 통칭하는 개념으로 지난 9월 고등교육법 개정에 따라 그 운영 근거가 법률로 마련됨으로써 이번 시행령 개정은 법률에 따른 대학의 기회균형 선발 의무와 지역균형 선발 관련 권고사항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해당 내용은 2024학년도 신입생 모집 계획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회균형 선발의 대상은 국가보훈 대상자, 각종 장애 또는 지체로 인하여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자, 농어촌, 도서벽지 학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한부모 가족 지원자, 특성화고 졸업자 및 특성화고 졸업 후 산업체 재직자 3년 이상, 서해 5도 지원특별법 시행령에 해당하는 자,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가정위탁 보호아동, 보호종료아동 등 차등적인 교육적 보상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기회균형 선발 의무 모집 비율은 대학의 사회적 배려 대상자 모집 현황 및 추이 등을 고려하여 기회균형 선발 의무 모집 비율을 10%로 정했습니다. 다만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지방의 신입생 충원 여건을 고려해 지방 대학이 지역 인재를 선발하려는 경우 기회균형 선발 의무 모집 비율의 절반인 5%까지를 지역 인재로 가름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습니다. 수도권 대학이 지역균형 발전 관련 입학 전형을 운영하려는 경우 해당 전형은 학교장 추천을 받은 자를 지원 자격으로 하고 교과 성적을 위주로 평가할 것과 지역균형 선발 전형을 통해 전체 모집 인원의 10% 이상을 모집하도록 권고했습니다. 최은호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사회통합 전형 법제화는 대학의 공공성과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는 조치라며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동안 대학 진학이 상대적으로 어려웠던 경제, 사회적 취약계층 학생들에게 고등교육의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부터 장애아동 수당이 장애 정도에 따라 월 1만 원에서 2만 원 인상되어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는 월 최대 22만 원까지 장애아동 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2022년 1월부터 만 18세 미만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 가구에 장애아동에게 중증의 경우 월 2만 원, 경증의 경우 월 1만 원 인상된 장애아동 수당을 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2007년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장애아동 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약 1만 6천 명 저소득 장애아동 가구가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추가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2022년도 중증 장애 아동 수당은 소득 수준에 따라 월 7만 원부터 20만 원에서 9만 원부터 22만 원으로 경증 장애 아동 수당은 월 2만 원부터 10만 원에서 3만 원부터 11만 원으로 단가가 인상됩니다. 세부적으로 재가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중증은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경증은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시설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는 중증은 7만 원에서 9만 원으로 경증은 2만 원에서 3만 원으로 인상되며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는 중증의 경우 15만 원에서 17만 원으로 경증은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보건복지부 신재영 장애인 자립기반과장은 이번 장애아동수당 인상이 경제적으로 장애아동과 보호자의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되시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를 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애인 생활신문 읽어주는 뉴스 다음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